저는 한 10년 이상 몸이 아팠어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아팠어요. 딱히 어떤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데 몸이 계속 아프면 우리가 보통 신경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디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리고 어깨, 목, 허리, 배 이런 데가 주로 아파요. 또는 실제로 질병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질병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 이상으로 더 과장되게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일컬어 신체화라고 합니다. 이 신체화라는 게 진짜 사람 힘들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해요. 혹은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해? 좀 편하게 살아. 네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아픈 거야. 이런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억울한데 몸까지 아프죠? 게다가 위로도 못 받아요. 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니까 신경도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입니다. 요즘에는 이 진단명이 딱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위염, 허리 디스크 이런 진단명이 있어도 신체화로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원인이 심리에 있다면 말이죠. 몸이 아파서 마음이 망가졌냐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망가졌냐 이 순서를 알기는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유전적 요인이 없다는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신체화가 심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도 나한테 어느 부분을 고치라고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넌 성격의 문제라서 아픈 거야 라는 말만 했지 정확히 뭐가 문제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고 짚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성격에 뭐가 문제라서 아픈 건지. 가장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특별히 우울한 감정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은 이 절반 이상이 심리보다 신체 증상을 먼저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몸이 먼저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크게 불편하고 심각한 일로 느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면 외부로 관심이 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아주 이 작은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 어른들이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한테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너 나가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봐라. 아플 틈이 없다 이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외부에 두거나 어떤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내 몸이 아파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곤한 걸로 따질 거면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더 피곤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더 아프고 골골거려요. 참 이상하죠? 저는 한 10년 이상 몸이 아팠어요.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싹 고쳐졌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출산이었습니다. 웃기죠? 아이를 낳고 미친 듯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 몸 아픈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죠. 근데 그 고통에 집중할 시간이 없고 내 통증에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아파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태산이기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져요. 나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야. 난 배가 아픈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어느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느새 허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원인입니다. 불안하면 긴장을 해요. 우리 몸은 긴장하면 온몸의 피가 근육으로 가면서 평소보다 엄청난 이 힘을 딱 쓸 수 있는 전투태세로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해치려는 것과 바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때는 이런 소화기관이나 성적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화돼요. 이건 사실 진짜 목숨이 위험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자동으로 변신을 하는 인간의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로 나를 해칠 대상이 아닌데 내가 혼자 겁을 먹고 불안해하게 되면 긴장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혼자 긴장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굳은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소화 기능이나 성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화불량이 생기고요. 이 난임의 상당 부분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실천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지로 참는 건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기 이전에 먼저 몸이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캐치하지 못한 상태로 몸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게 신체화를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인 모르게 몸이 아프면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체크를 해보세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고는 못 살아요. 인생사 다사다난하죠. 어떻게 아무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사건 그 자체보다도 더 나쁜 건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는 것, 혼자 꽉 누르고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겁니다. 감정을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죠. 신체화 환자나 만성적 통증 환자의 47%가 감정 표현 불능증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내과에 입원한 환자 중 71%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무조건 표현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차단돼 버리면 다른 통로, 즉 이 신체를 통해서 더욱 과격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아무한테나 막 다 얘기하면 안 되죠. 믿을 만한 사람,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표현과 자기 개방을 하다 보면 실제로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요. 신체 증상도 완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아파도 그 증상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증상을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별 문제가 아닌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계속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몸을 안 좋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처음에는 막 울고 아파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또 뛰어놀잖아요. 근데 만약에 놀지 않고 계속 그 무릎의 상처를 쭉 바라보고 있다면 계속 아파요. 어른들은 아유 제 엄살 부려 꾀병 부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꾀병이 아니라 신체화죠. 진짜로 통증을 느껴요. 왜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더 아파지거든요. 이게 건강염려증이 몸을 망가뜨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기준이 좀 비합리적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아주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체 증상도 굉장히 심각하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사소한 증상들까지도 다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아프고 살아갈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내 신체 증상에 집중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다른 활동을 해서 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또 다른 말로 스트레스의 의미를 찾아라.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발전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의미치료라고 합니다. 이 의미 찾는 일은 제가 진짜 잘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저만의 유행어 같은 건데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습관적으로 써보세요. 학습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10분 만에 갈 거리를 내비가 길을 잘못 안내해가지고 50분 동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녁 시간이라서 배도 고프고 예민해가지고 순간이 화가 확 치밀었거든요. 그때 바로 제가 했던 말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 학습했다. 다시는 이 길로 오지 않겠다고 학습했지. 라고 제가 말로 내뱉었더니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웃었고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이 화가 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실패로 남기느냐 아니면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를 고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완벽주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몸이 아파요. 왜냐면 목표가 높고 매우 꼼꼼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요. 뿐만 아니라 결과가 못 믿어온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그러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 작은 목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는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인데요. 이것도 무조건 회피하고 막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기 위해 약속을 당장 잡는다.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이 거절하는 방법은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뒤로 미루고 막 묻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호흡이나 산책을 통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줄어들면 몸 상태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몸 상태가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나아지기도 합니다. 즉 긴장되어 있는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몸을 가장 잘 이완시켜주는 것이 호흡법입니다. 3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또 7초 동안 입으로 후 내쉬는 거. 아니면 4대 6도 좋아요. 특히 이 몸이 긴장을 했을 때 불안할 때 이렇게 심호흡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해주면 몸이 쭉 이완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등등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바깥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해주는 것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실천사항 꼭 적용해 보셔서 아니면 기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쭉 적용해 보셔서 몸의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